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단계로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이기도 해요. 기후변화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감각 능력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어떤 특정 시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호주 산불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만 느끼지, 매 시각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의 어떤 본질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후위기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기후변화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극복하면서 정착이 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단순하게 기온 문제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를 자연과학이나 어떤 공학의 시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긴급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긴급성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중립적인 용어인 것만도 또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써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 호주 산불이라든가 간혹 이제 기후변화와 연계해서 경험하는 그런 재난 사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한 재난 사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과거와 너무 다른 현상에 우리가 직면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이 개별 사건들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더 중요한데, 이상기후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주 나타나고 있고, 한번 나타났을 때 그 규모라든가 또 파급력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입증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의 그 진행 양상을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피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점진적으로 가지만 특정 시기가 지나면은, 임계점을 지나면은 매우 급격한 형태로 기후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구 생태계의 여러 구성 요소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후 위기를 완충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산림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다 생태계. 바다가 거의 90% 이상의 열을 지금 흡수하고, 그 대신 이 바다 수온 자체가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런 완충 작용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여러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적게 쓴다든가, 아니면 육식을 줄인다든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행동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단계로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긴급하고 암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마 원전에 찬성하는 분들도 그건 부인 못해요. 그거는 모든 국제기구, 모든 학계 보고서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신규 투자가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미 원자력과 석탄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에 대한 신규 투자보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거의 2배 정도예요. 근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 때문에 계속 석탄과 원전을 늘려왔던 그런 패러다임이 지속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경주 속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살림 조합이라는 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 이제 생명과 우리 밥상을 살리는데 우리가 기여를 이제 하자는, 저는 그 취지가 굉장히 기후변화 대응과 딱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 독일은 지금 에너지 전환, 탈핵, 탈석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여야 간 혹은 보수와 진보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재생에너지 소유 구조를 살펴보면은 거의 절반을 일반 시민들이 투자했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조합을 통해서 공동으로 풍력발전기 한 대를 한 마을의 몇 가구가 같이 투자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어떤 태양광에 투자하는 그런 그 투자 회사에 내가 펀드 형식으로 참여한다든가. 독일에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절반은 시민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도 그걸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한살림처럼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